캐티 우드의 ARKK ETF도 보유하고 있는 스포티파이, 어떠한 영역에서 혁신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여 성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스타벅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와 스타벅스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티파이와 스타벅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포티파이는 음악 및 팟캐스트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며 무려 79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들어오지 못했으며 21년도 상반기에 들어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리미엄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은 음악 역사를 길게 살펴봤을 때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념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음악을 소유하는 개념 또는 다운로드하는 개념 정도로만 접근을 했었죠. 물론 라디오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틀어주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모델도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단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듣지 못한다는 단점, 온디맨드 서비스가 아니라는 단점이 존재했었죠. 음악 스트리밍을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소유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는 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현재 유튜브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하게 무료 버전의 스포티파이는 영상 디스플레이, 음성 광고가 나오고 오프라인 재생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료 버전은 월별 구독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광고가 나오지 않고 더 나은 음질로 청취가 가능하다고 하죠. 느낌이 오셨겠으나 스포티파이는 무료 버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을 미끼 상품 또는 맛보기처럼 활용을 하고 있죠. 무료 버전을 사용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고객들이 편하게 유료 저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료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약 90%의 매출은 유료 고객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며 마진도 더 높다고 합니다. 사용자 수를 보면 유료 구독자 수가 1억 2,400만 명이며 무료 사용자 수가 1억 5,300만 명이라고 하죠. 둘 다 30%대 성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 사용자 수의 비율을 꾸준하게 살펴보기만 해도 스포티파이의 경쟁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를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면 유료로 전환을 하고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지속적으로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추가해야지 타 서비스로 이동을 하지 않거든요. 스포티파이의 비용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아티스트들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입니다. 저작권료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며 한때 스포티파이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노래를 다 빼기도 했었죠. 이외에도 결제 수수료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하는 결제 대금의 30%가 비용으로 발생하며 당연한 카드 수수료들도 비용에 포함이 되게 되죠. 재무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19년도 기준 6.8빌리언 유로를 벌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29% 성장을 한 수치이죠. 매출 총 이익률, 즉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값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작권료와 결제 수수료가 원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겠죠. 15년도에 매출의 12%만을 남겼었는데 19년도에는 25%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료의 비중이 클 것이기에 어느 정도 선까지밖에 마진 개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죠.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적자폭이 크게 늘고 있지는 않으며 단순하게 매출 성장을 한 만큼 R&D 및 마케팅에 돈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흑자거든요. 부채도 딱히 없으며 현금은 2빌리언 유로 정도를 쌓아두고 있어 재무구조 자체에서는 별 문제가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사용자 수는 무료와 유료 버전이 1대1 정도 돼 보이는데 무료 버전에서 창출되고 있는 매출은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보아 오히려 무료 버전에서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광고 회사들이 스포티파이의 주 사용자층인 18세에서 34세 사이를 타겟하기 위하여 접근을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더불어 광고 쪽은 나이가 많은 구매력을 갖춘 고객들을 상대로 더 높은 광고료를 받을 수 있기에 스포티파이의 사용자층이 나이를 먹을수록 무료 쪽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팟캐스트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며 팟캐스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스포티파이도 단순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유저를 모으고 묶어두고 있는 플랫폼으로 봐야 하기에 음악 서비스 이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인 사업인 음악 관련 사업은 경쟁이 굉장히 심한 영역이죠.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며 노래만 소비자들에게 연결해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캐시카우 비즈니스라고도 불립니다. 카카오가 멜론을 산 것과 네이버가 음악 스트리밍 사업을 늦게나마 시작한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 있죠. 스포티파이의 경우 애플 뮤직과 유튜브 뮤직이라는 정말 대형 기업들과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판도라와 같은 서비스도 있으나 이 두 서비스를 언급드리는 이유는 애플과 구글은 모바일 결제 시 플랫폼 사용료 30%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론적으로 애플 뮤직과 유튜브는 타 스트리밍 업체들보다 30%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붙을 경우 스포티파이가 이기기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따라서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쟁 구도 때문에 섣불리 매수를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숍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과거 영상에서는 커피숍이 아닌 은행이랑도 비슷하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과 오프라인 매장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기업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죠. 이러한 디지털화 과정 및 소비자의 반응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스타벅스 투자자는 아니지만 소비자 트렌드 및 스타벅스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매분기 챙겨보는 편입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진짜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코로나 피해가 생각만큼이나 치명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글로벌화, 단순하게 지역 분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시점들이 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의 경우 20년도 연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의 경우 4월 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미국에서만 영업을 했었더라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겠죠. 스타벅스가 코로나에 대응을 한 부분 및 영향을 받은 부분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월 달에는 전년도 대비 매출이 65% 감소되었다고 할 정도로 크게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20년도 9월에는 19년도 9월 대비 4% 정도만 감소한 수치라고 했을 정도로 거의 회복했다고 볼 수 있죠.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매장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기에 사실상 저는 회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패턴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75%의 매출이 드라이브스루와 모바일 주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매장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해졌기도 하고 취식이 가능해진 매장도 예전처럼 매장 내 주문이 많이 일어나진 않고 있다 하죠. 코로나 이후에 카페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바일과 드라이브스루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60%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변하고 있는 점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지역 매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으며 뒤에서 좀 더 제 생각을 공유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매회 결제를 하는 대금의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단순하게 예전에 매장 방문을 하여 결제를 할 때에는 1인분씩만 결제를 하다가 픽업을 하기 시작하니 가족, 직원, 동료의 주문까지 같이 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스타벅스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추가하며 발빠르게 코로나 시대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컵사이드 픽업 등 과거에 앉는 매장이 아닌 테이크아웃 형태로 밀고 있죠. 더불어 이러한 형태의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마진율 및 거래대금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매장 관리비가 덜 들기 때문이겠죠. 중국에서도 스타벅스 나우라는 픽업 매장을 20년도에만 40개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앞으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도심 지역 매장을 현재 없애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픽업형 매장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거든요. 원래 카페 또는 외식 매장들의 정석적인 운영은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에 매장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심 지역을 벗어나 주거 지역을 노리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언론이나 책들에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 말만 하고 있었으나 스타벅스는 실제로 기존 매장을 줄여가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년도에는 약 600개의 매장을 닫았다고 하며 21년도에는 1050개의 매장으로 더 많은 매장을 닫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하는 매장이 더 많기에 총 매장 수 관점에서는 증가할 것이긴 하죠. 더불어 디지털화를 정말 잘 해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디지털화 전략을 밀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미리 주문을 해야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매장들은 모바일 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설문지를 돌려야 고객 선호도 및 만족도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객이 사용하는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스타벅스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어떠한 카페들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 생각이긴 한데 마진이 개선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는 40만 명의 스타벅스 파트너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픽업형 또는 딜리버리 쪽으로 매출을 성장시킬 생각이라면 인건비 측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 보입니다. 단순하게 매장 관리하는 직원이라도 줄어드니까요.
이제 저는 비즈니스는 항상 좋아했는데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요소는 재무 파트입니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매출 총 이익률과 EBITDA 마진이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단순하게 가격 경쟁력 또는 비용 구조에 대한 부분이 숫자로만 보았을 때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더불어 부채 부분이 계속 걸립니다. 현재 14.7빌리언 달러어치 장기 차입금을 가지고 있으며 이자 비용만 2020년도에 437밀리언 달러를 지불했죠. 20년도 영업이익이 1.7빌리언 달러였고 정상적인 환경인 19년도 영업이익이 4.1빌리언 달러였다는 것을 보면 현 수준 이상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간단하게 비즈니스도 좋아 보이고 디지털화 방향성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개인적으로 고객으로서도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케이스이죠. 더불어 여기에서 얼마나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중국 쪽에서 공격적으로 늘리며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중국 정도 되는 시장을 현재 시점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 기준에서 크게 투자할 메리트를 느끼진 못하거든요. 반면에 코로나로 인하여 경쟁사들인 동네 카페들이 폐점을 하며 사라진 수요에 맞춰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경쟁사들이 없어진 것이기에 경쟁력 자체도 더 생겼을 것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스포티파이와 스타벅스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